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한 주의 새로운 시작, 하지만 약간은 좀 무거워진 발걸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경기 분위기가 약간은 좀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양 경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코스피에서는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은 코스닥은 그래도 이 분위기를 역전해 나가는데 성공한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닥 쪽으로는 우리 쪽에 승기가 다시 넘어온 상황입니다. 아주 근소한 점수 차기는 하지만은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정도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MVP를 차지할지 8강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오늘 경기 여러분들이 놓친 명장면은 없는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분의 의견 듣기에 앞서서 오늘 어떤 선수들로 대진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8명의 선수 분석해 볼 거고요. 오늘도 워낙에 전체적인 경기보다 또 개별 선수들의 개인 역량에 관심이 쏠리죠. 그런 선수들이 주로 지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부터 1라운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세아그룹 쪽에서 스페이스 X 쪽으로 납품을 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먼저 세아그룹주 내에서 몇몇 종목분들은 목요일부터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뉴스 재조명되면서 세아베스틸 지주가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라운드의 첫 번째 주자로 스페이스 X라는 재료가 나온 세아베스틸 지주, 여기에 맞서는 AP위성 보겠습니다. AP위성도 오늘 50일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과 관련된 선수들 계속해서 한켠에서 세를 점차 좀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라운드 우주대전 가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대 리튬입니다. 두 선수 모두 다 굉장히 핫한 선수군에 속해 있죠. 오늘도 이 법안 통과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책발 모멘텀이 다시금 로봇주들을 잘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티즈, 로봇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이 로봇 선수들, 형님들이 먼저 쭉쭉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2라운드에서 로봇 가운데서 로보티즈 오늘 뛰겠습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의 시세 만들어내면서 4만원 선 넘어서고 있는데요. 로보티즈 2라운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리튬 관련된 선수, 폐배터리 관련 부분, 그리고 리튬 관련된 부분을 꾸준히 좀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레인보우 로보티즈에 대항을 하면서 오늘 2라운드에 함께 뛸 예정이고요. 세 번째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가 챗 GPT 대 로봇,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메타에서,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 챗 GPT의 대항마로 라마라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파트너사들이 있는지, 국내 이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 이 레이더에 걸리는 선수가 바로 모비데이즈라는 선수인데요. 오늘 3라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모비데이즈와 함께 3라운드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로봇 관련된 선수가 이렇게 두 선수가 되네요. 로보티즈, 두산. 지금 경기장에 아직 선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잠재적인 슈퍼 루키, 많은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전 세계적으로 5위, 국내에서는 1위의 로봇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이 부분,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두산 자회사, 지주사 두산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산 상당히 잘 갑니다. 모비데이즈 대 두산, 오늘의 또 빅매치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4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4라운드 경기에서는 요즘 손해보험 선수들이 알게 모르게 또 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하나손해보험은 지난주 후반부터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새 회계 기준 도입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분석으로 인해서 연일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SCI 평가 정보 4라운드에 있는데요. 4라운드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위험 요인을 먹고 자라는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 후반에 미국에서 PC 물가지수 발표된 이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에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혜 섹터로 분류되는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신용평가 관련된 선수들은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SCI 평가 정보 오랜만에 다시 리그에 함께 뛰는 모습 확인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8강 대진 확인해 봤습니다. 선수들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요. 오늘도 그런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약간 생소한 선수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몰랐던 선수, 지금 또 시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약간 좀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오늘 경기 전체적인 토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 되면서 또 하나의 글로벌 이벤트가 있죠. 바로 MWC입니다. MWC를 이 현지 시간으로 27일부터 좀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모멘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MWC 개막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쪽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오늘 시세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냥 로봇주 또 AI주 메타버스 오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 요즘에 뭐 핫하기도 했고 거기다 플러스에서 MWC에서 또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또 움직일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쪽이 강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외에도 사실 이제 그 도심항공 쪽도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그쪽 안에서는 또 6G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또 양자 그 암호까지도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도심항공 쪽에는 사실 드론주들이 도심항공이라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쪽에는 그 크게 수혜주가 사실은 없거든요. 실제로는 진짜 수혜주는 뭐 현대차나 이런 쪽인데 뭐 SK텔레콤도 지금 도심항공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그런 쪽들이 이거 가지고 지금 뜨지는 않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 못 찾아서 못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6G도 지금 6G에 딱 엮일 만한 종목이 뭔지를 시장에서 확실하게 찾지 못해서 지금 이슈가 안 붙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쪽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MWC가 일단 개막이 됐기 때문에 MWC 자체 동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제로 노출성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것 같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쪽은 MWC로 움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로봇이나 AI는 그 전부터 움직였지만 그래서 메타버스 쪽에는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MWC와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미래 지향형 산업에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MWC 쪽에서도 접점이 있는 종목군들이 꽤나 좀 많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김양을 전문가님은 어떤 쪽에 주목하세요? 일단 MWC에는 보통 이 5G나 혹은 이제 뭐 6G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에 이 6G 쪽은 사실 저궤도 위성 외에는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이제 완전히 저궤도 위성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MWC에서는 사실 이 6G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저궤도 위성 관련된 종목들만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럼 이미 사실 또 이 반영을 해서 지금 또 오늘 호재가 하나 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MWC 맞추어서 6G 보기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AI 쪽이 역시나 좀 가장 화두가 될 수가 있겠죠. SKT 같은 경우에는 ADAT,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미듭을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대 AI에 대해서 이제 통신선사가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또 AI는 이미 많이 움직였거든요. 때문에 MWC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이제 또 깜짝 이슈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 이제 깜짝 이슈를 기대할 만한 건 삼성에서 이 메타버스, 이 퀄컴과 구글과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6월 달에 애플이 이 XR 기기를 내놓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성은 이 그 전에 아마 관련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메타버스 쪽도 움직이려면 이러한 깜짝 이슈가 나와 주어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MWC 관련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쪽에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을 높게 두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사실 MWC보다 뭐 AI가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MWC 이전에 있었던 이슈들, 그 다음에 뭐 저궤도 위성도 마찬가지고요.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이미 이제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MWC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KT에서 믿음을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KT 자회사들 있잖아요. 뭐 KTIS라든지 KTCS 이러한 종목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잠깐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이 정도로 이제 참고하는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MWC는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MWC에서는 한 가지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망사용료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구글과 그 다음에 이제 SK 브로드밴드 간에 이제 이 처음에 좀 논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세계적으로 좀 버텨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이 트래픽을 이 세계 빅테크 6대 기업들이 거의 이제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약 한 100%가 있다라고 하면 구글을 포함 빅테크 6대 기업들이 50%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트래픽 양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통신 기업들에서는 이 트래픽을 너네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망사용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낼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논쟁이 계속해서 좀 커지다 보니까 이번에 이 MWC에서 어느 정도 좀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 없이 계속해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통신 기업들이 이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망사용료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붙어주는 정도,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만 MWC를 한번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망사용료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거의 통신 3사와 이제 주로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통신 3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통신 3사가 보통 크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 네. 빅테크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이제 통신 3사 혹은 통신 기업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망사용료 내면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뭐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살짝 이제 이 비용적인 측면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만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MWC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정부의 이제 주요한 정책들이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뭐 5G 뭐 혹은 AI 쪽 이런 쪽이 좀 맞춰져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의 강세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가줄 수 있게 해주는 열풍에 조금 더 이제 바람을 한 번 더 불어주는 이러한 이제 이슈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WC가 열린다 하더라도 새로운 이슈를 제시하기보다는 워낙에 연초에 이런 미래형 산업들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요인 정도가 될 것이다. 뭔가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부분으로는 망 사용료 관련해서 이유 쪽의 입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이와 관련된 멘트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것인가, 이 정도 관전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선수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강 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8강의 첫 번째 라운드 보시죠. 세아 베스틸 지주 그리고 AP 위성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우주항공 관련된 선수들, 물론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철강 쪽이기는 한데 지금 묶이는 쪽은 스페이스X 키워드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AP 위성도 잘 가고, 앞서서 저희 MWC 얘기할 때 신기수 전문가님이 6G 얘기도 살짝 해주셨어요. 과연 이 선수들 잘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매력적인지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AP 위성 고르겠습니다. AP 위성, 그리고요. 저는 세아베스틸 고르겠습니다. 네, 두 분이 다른 선수를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AP 위성이 이것은 더 낫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X와 특수합금, 이제 이 위성에 들어가는 특수합금 관련해서 이제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안 나왔지만 이제 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이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또 우리나라에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뭐 AP 위성이나 혹은 이제 뭐 세아베스틸 지주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컴퍼니 K라든지 혹은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꾸준하게 사실 나와줬습니다. 상당히 저궤도 위성의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머물러 있기는 하거든요. 상한가에 머물러 있기는 한데, 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상한가를 조금 강하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뭐 접근을 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겠죠. 신규 접근을 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이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이 연속성이 조금 이제 얼마나 있어줄 것인가. 어찌됐든 오늘의 상승은 스페이스X 관련된 이제 이슈로 올라간 거잖아요. 물론 뭐 세아그룹사들이 정말 최근에 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에너지형 관광에 대해서 미국이 인프라를 좀 확대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당장의 상승은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해서 이제 연속성이 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단기적인 흐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통신 관련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일가견이 있는 기업이죠. 이미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위성통신 관련된 이런 이제 실적들이 좀 나왔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고, 지금 이 6G에 대해서 이제 이 저궤도 위성 쪽이 이제 상당히 조금 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AP위성, 그 다음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인텔리아 테크 정도 같은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AP위성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AP위성이 저궤도 위성 쪽으로는 실적이 또 나아주고 있고 위성통신 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50%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좀 차근차근히 높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이제 상반기 좀 지나가면서 이제 진출을 우리나라에 한다라고 하면 또 스타링크 이후에 원웹도 이제 진출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궤도 위성 쪽, 그 다음에 이 우주 항공 부품 쪽, 위성 통신 쪽 이쪽은 저는 실적이 그래도 올해부터 당장 이제 나올 수 있는 쪽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꾸준하게 키워 나갈 수 있는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정부에서도 관련된 사업 쪽은 지금 계속해서 밀어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AP위성이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궤도 위성 혹은 이 6G 쪽에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마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6G가 완전히 이제 펼쳐지려면 이제 개화를 하려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장 이제 이 주목을 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쪽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실적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AP위성이 지금 관련해서는 뭐 꽤나 좋은 움직임,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장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할 만한 구간은 충분히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AP위성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관련된 이슈로는. 그래서 AP위성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이스 X발 단기 호재가 반영이 된 시세고 AP위성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이라든지 이 저궤도 위성 그리고 6G까지 조금 더 지속될 만한 모멘텀들을 좀 더 크게 보셨네요. 그러면 세아베스틸 지주 신기수 전문가님이 골라주셨죠? 예, 저는 이제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봐요. 근데 이제 AP위성은 보니까 오늘 가격이 네. 현재 22,100원인데 오늘 고가가 23,500원이거든요. 근데 역사적 고가가 23,85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이 큰 상태에서 곧바로 그렇게 다시 또 역사적 신고가를 내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위쪽이 조금 더 AP위성이 맞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AP위성은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실제로 스페이스X향 매출 부분에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세아 창원 특수강이죠. 네. 그쪽에 이제 자회사. 예, 그쪽으로 이제 매출이 잡힌다면은 직접 잡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 이슈에 그 편승해서 움직이는 AP위성 그리고 실제 매출이 잡힐 창원 특수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적에 그리고 또 이제 세아베스틸 저기 그룹은 이번에 그 가격까지 올리거든요. 단가까지 올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양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발 이제 모멘텀 같은 것들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이 그래도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많이 올라온 AP위성보다 조금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포커스가 좀 다르세요. 신기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그렇고 단계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 각 기업들의 자체적인 사업과 그 매력을 봤을 때는 세아 쪽이 조금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려서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저희 4강 대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1라운드 세아베스틸 지주 대 AP위성. 세아베스틸 지주가 이겼네요. 62% 지지 받으면서 세아베스틸 지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P위성은 지금 시세는 한 10%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세아베스틸 지주가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은 두 종목 다 저는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AP위성은 23,000원 안내해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우주선 몇 대나 만들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주항공은 아직은 또 뚜렷하게 숫자로 찍히지 않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님 의견을 알려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6G 그리고 이제 앞으로 스타링크나 원랩이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저궤도 위성 쪽만 보고 있거든요. 저궤도 위성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쪽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먼저 이제 수익성이 좀 생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리안 테크나 혹은 이제 AP 위성이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쪽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G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먼 이야기잖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조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6G 쪽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받고 있는 건 저궤도 위성이고 실적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6G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저궤도 위성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 세어베스트 좀 올리고요. 이번에는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로보티즈 대 하이드로 리튬 두 선수 모두 다 핫하죠. 로보티스는 오늘 상한가 안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4만 원 근방에서 마지막 허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저는 로보티즈 선택했습니다. 로보티즈. 저도 로보티즈입니다. 두 분 모두 다 로보티즈를 골라주셨는데 신규수 전문가님부터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예, 일단 하이드로리튬은 지금 이제 정부나 수출입은행에서 뭐 금융 지원도 하고 하면서 자원 확보에 대한 걸 지원한다 이런 올라가는 건데 지난번에 리튬가가 한참 올라온다고 많이 올라왔었죠. 빠졌다가 되돌림 반등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CATL이 배터리 가격을 지금 절반짜리 뭐 공급한다고 해서 상당히 이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리튬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에 굉장히 많이들 투자들을 해놨기 때문에 배추 많이 심으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듯이 내년도에는 리튬 가격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반등 이상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MWC 개막권도 있고 또 그저께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됐으니까 이제 로보티즈는 배달 로봇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가 될 거고 지금 배달 시장에서 네. 인건비가 네. 한 40%를 차지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한 건 이렇게 배달 오면은 그 전체 마진 중에서 40%가 인건비 때문에 깎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배달 로봇을 안 쓸 수가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로보티즈의 뭐 전망을 높게 보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뭐 차익 매물 나올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그래도 시세가 금방 죽지는 않기 때문에 그 눌리면 접근할 수 있는 쪽은 로보티즈 같습니다. 예, 그래서 로보티즈를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김영희 전문가님도 로보티즈죠? 얼마 전에 로보티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드렸었던 말씀이 이제 국내 자율주행 연구용 로봇은 다 거의 로보티즈 거 쓰고 있다. 그만큼 맞아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로봇 쪽은 로보티즈가 거의 선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압도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나온 법안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로보티즈가 지금 이제 대장으로 바뀐 것 같다. 원래는 레인도 로보틱스가 대장이었는데 이 관련된 이슈로는 로보티즈가 대장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움직임이 좀 그대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시장의 특성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지금 상당히 순환매가 빠르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는 섹터 위에 그 외의 섹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도 사실 로봇 못 잡았으면 굉장히 배 아픈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로봇 잡았으면 굉장히 좀 재밌고 기분 좋은데 그것 외에 다른 거 잡았으면 사실 이제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그런 그쵸.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의 특성 그리고 최근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가는 특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로봇 쪽은 저번 주에 수급 들어갔으니까 오늘 이제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분출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는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이번 주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수요일이 쉬는 날이기는 하지만 네. 오늘 이제 분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분출시킨 만큼 또 한 번 쉬더라도 다시 한번 뭐 탄력이 나온다라든지 뭐 이러한 이 트레이딩의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지금 오랫동안 현재 구간, 이 매물 구간을 이제 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다가 오늘 이제 또 분출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보티즈가 이 로봇 섹터들만 봤을 때에도 충분히 이제 강세를 좀 보일 수가 있다. 최근의 특성을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던 CATL이 이제 이 리튬 가격을 뭐 줄인다라든지 뭐 이러한 이슈들도 있었지만 이제 뭐 멕시코에서 리튬을 이제 국유화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가 이 리튬 관련해서는 이제 공급 쪽에서 한 세계 10위권 정도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리튬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광산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량 늘리려고 이제 많이 더 협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가 그걸 초과할 거다. 결국에는 수요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든 결국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리튬 관련된 사업 진행하는 기업들은 결국엔 성장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리튬 플러스가 이제 모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리튬 플러스에서 이제 리튬 공급 계약을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한 1톤 정도, 1톤 한 4,000kg 정도, 이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리튬을 어느 정도 이제 캐 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하이드로 리튬이 그래도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 반등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인플레 반등하면서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이 중국 리튬 기업들도 엄청나게 실적이 지금 최근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 기업들이 그냥 여러모로 지금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좀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AI 같은 경우는 시장을 좀 완전히 주도한다라는 느낌이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 나왔으니까 반응 조금 해야지. 약간 이제 이 정도의 반응 정도로만 좀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보게 되면 하이드로 리튬이 이제 매물대에 좀 도달을 했거든요. 매물대에 도달을 했으면 과연 이제 이 매물대로 뚫어줄 만한 추가적인 강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리튬은 지금 이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이제 뭐 광산 사업하고 협상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큰 가격의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리튬 또한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시장의 특성을 생각을 해봐도 로보티즈 혹은 이제 로봇 쪽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릴 것이다라고 봐서 로보티즈를 골랐습니다. 네, 워낙에 시장이 가리킨 방향이 좀 확실하죠. 로봇주들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두 분이 나란히 로보티즈를 응원해 주시네요. 그럼 게시판 상황도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보시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까요? 네, 그렇게 같은 마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신호를 주시네요. 로보티즈 80% 정도의 압도적인 비율로 다음 라운드 넘어갑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신기수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주실까요? 하이드로 리튬. 네, 저는 하이드로 리튬은 2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2.9% 오르면서 23,100원입니다. 25,000원 정도, 업사이드 10% 정도 봅니다. 25,000원 정도에서 가격 전략 다음 목표치 세워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3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비데이즈 그리고 두산의 대결로 꾸려보죠. 이번 라운드도 또 로봇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주말에도 핫하게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라마란 무엇인가 또 이 부분을 공부하는 3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투표부터 해보죠. 두 분의 의견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네, 전 두산 골랐습니다. 두산 그리고요. 저는 모비데이즈. 모비데이즈. 네. 이렇게 또 각각 다른 의견을 내주셔서 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실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두산을 골라주셨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일단 모비데이즈는 모비데이즈도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메타가 네. 실제 라마를 이제 공개하는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모멘텀이 있다면은 이제 뭐 라마를 써본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될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예, 주가가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이 회사가 탄탄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봤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협동 로봇 쪽에는 산업용 협동 주로 나가거든요. 네. 이제 산업용 협동 로봇이 이제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제 운반할 때 들어가지고 쓰는 로봇이라든가 용접 네. 로봇 이런 거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출하는 회사예요. 그 유럽하고 미국 쪽으로 주로 수출을 하는데 선진국가 쪽으로 수출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진국가 레퍼런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그만큼 기술력이 된다. 그 로봇을 도입을 하는데 미들 회사 거를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특히나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만큼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날르라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이나 유럽은 법률상으로 몇 킬로 이상은 못 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 문제가 생겨요. 네. 예,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로봇 부분, 협동 로봇 부분도 배달 로봇 부분인 만큼이나 앞으로 이제 커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선진국 레퍼런스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두산 로보틱스 성장성을 좀 볼 수 있고, 네.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에 이익이 한 21% 정도 성장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네. 조금씩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게 상장이 되는 이슈가 지금 터졌기 때문에 네. 이제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 이제 IPO 회사 고르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수요 조사하고 하다 보면은 계속 뉴스가 나올 거고요. 그럼 주가는 또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라는 든든한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봐주셨고, 그리고 모비데이즈 이 선수가 왜 라마에 수혜준지 이런 접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모비데이즈 고른 건 다들 두산을 고르실 것 같아서 모비데이즈 골랐고, 예. 일단 두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 저는 이제 배달 로봇 쪽보다는 산업용 로봇 쪽이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거리들은 쫙 뻗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택가들도 많고, 그래서 로봇들이 좀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편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골목길도 굉장히 많잖아요. 경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 로봇이 자리 잡으려면 저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자율주행 로봇 쪽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나와주려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도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쵸. 아파트에만 집중 공급하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이 아파트에 또 가면은 이게 로봇이 계단을 걸어간다거나 그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렇네요. 네. 그럼 이제 경비실에 맡겨놔야 될까? 이런 이제 이 세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법제화가 굉장히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한 거지만 이 하위 이 세부 사항들은 굉장히 조금 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쵸. 실질적으로 실적 나오려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은 산업용 로봇 쪽이 결국에는 이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물류 공장 쪽은 인력 대체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미국 인프라, 이번에 이제 IRA 수혜 받을 수 있는 쪽도 실질적으로는 협동용 로봇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좀 앞으로 전망이 밝죠. 그래서 사실 고르는 게 맞는데 모비데이즈도 할만하다라는 관점에서 골랐습니다. 왜냐면 일단 모비데이즈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휴먼 어드바이즈, 그 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이 모바일상 광고 효과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이제 AI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뭐 메타라든지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이제 대기업들과 공식 파트너로 이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사실 저는 안 좋았으면 이 종목을 이제 안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000원대 종목인데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2021년에 매출이 180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 매출이 180억인데 네,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 100억.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작년도 2022년도 한 70억에서 한 80억 정도는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뭐 메타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라마가 챗 GPT 3.0 버전보다도 더 성능이 좋을 거다. 이제 이러한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아마 뭐 이 메타 그리고 이제 구글 그리고 이 모비데이즈 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글도 이제 바드 내놓을 예정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비데이즈가 아마 오늘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 저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메타가 라마 출시하고 구글이 바드 출시하면 관련해서 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이제 밑바닥에서 요동치고 있는데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주는 만큼 충분히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AI라는 바람을 타고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정부 정책이 상반기에 AI 쪽에 좀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쵸. 6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전국민 AI 일상화라든지 뭐 3월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정책 지원들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아마 AI 열풍은 단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수혜주들 찾기에 좀 시장이 돌입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모비데이지가 지금 구글, 메타, 뭐 트위터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AI 쪽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로봇들이 지금 이제 수혜를 받고 있고 분출을 했으니까 이번 주 정도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단기 트레이딩 노릴만 하다라고 한다면 모비데이션은 오늘 상승 나오고 윗꼬리 차익 실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에 맞춰서 또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겠구나.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구나. 이러한 관점에서 두산도 두산이지만 모비데이즈도 나쁘지 않다, 할만하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모비데이즈라는 선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선수로 기억을 하고 스펙 상장이어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좀 묻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내고 있는 선수, 앞으로 뭐 라마라든지 바드가 나올 때마다 이 챗 GPT 관련된 챗봇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때마다 한 번씩은 좀 회자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수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두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아마도 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입니다. 네, 그렇죠. 압도적이긴 합니다. 두산 88%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도 모비데이즈 오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하루가 아닐까 합니다. 거래 많이 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1236원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이전 고점, 오늘 고점이죠. 네. 1,400원 보고 트레이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가능하다 1,400원 정도 오늘 고점 수준에서 일단은 목표가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이 전반전 경기장에 먹구름이 좀 드리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또 강한 모습을, 강한 면모를 드러내는 선수들이 꼭 있습니다. 보험 쪽 그리고 신용평가사 쪽 한화, 손해보험대, SCI 평가정보 이렇게 대결 구도 형성돼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쪽 고르시겠어요? SCI 평가 전문입니다. SCI 평가정보 그리고요. 저는 하나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손해보험 오늘 조금씩 다 아마도 다양한 선수들을 분석해 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이 SCI 평가 정보죠? 일단 하나손해보험은 계속되는 이제 이 실적, 손보사들이 이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괜찮게 이제 나와줬고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삼성생명도 그렇고 저번 주에 이제 현대해상도 그렇고 뭐 손보사들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손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 흐름 긍정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보사들은 이제 거의 3, 4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멈출 때 되지 않았나, 쉬어갈 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보험사 한번 했었죠. 현대해상이었을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쉬어갈 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현대해상 말씀드렸을 때에도 손보사들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 이상의 탄력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손보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제 매물 고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탄력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200원, 300원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됐고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순전히 금리 인상 압박인 것 같거든요. 완전히 지금 주말간에 이 PCE 지표까지도 좀 높게 나오게 되면서 2월 달에 경제 지표 다 예상 상회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서프라이즈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모든 지표들이 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면서 3월 빅스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최종 목표 금리치는 6%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3월 달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고용지표, 그 다음에 뭐 소비자 물가 PPI, 뭐 PCE, FOMC 다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단 하나라도 한 번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우려감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우려감 커질 때,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커질 때에는 이 금리 인상 관련돼서 테마주들이
많이 날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뭐 SCI 평가정보, 뭐 고려신용정보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SCI 평가정보가 금리 인상 압박에 의해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매물대 부딪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는 한데 3월 달에 우리가 분위기가 혹시나 안 좋게 흘러갈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만약에 좋게 흘러간다. 만약에 이 경제 지표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3월 달에 또 뭐 IRA 발표됐는데 그것도 좋게 나오고 굉장히 좀 시장 긍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좋은 종목도 접근하고 뭐 반도체 모아가고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인 매매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이 경제 지표가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밖에 없을 거거든요. 때문에 SCI 평가 정보가 만약에 3월 달에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아마 접근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쵸. 그 시나리오 상의 한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SCI 평가 정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한화손해보험 연일 바닥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골라주셨죠? 예, 두 종목 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올라오는 건 공통인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네. 손보 쪽에는 이제 IFRS 17이 지금 도입이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손보사들이 이제 부채를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꾸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따져봤을 적에 평균적으로 20% 정도 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영업이익 20%가 그냥 앉아서도 올라가는데 지금 손해율까지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뭔가 그 이쪽에 손보사들 더 갈 여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피크를 치고 언젠가는 빠질 거 아니겠어요? 예, 빠졌을 적에 그러면 더 많이 빠질 쪽은 저는 SCI 평가정보 쪽이라고. 왜냐면은 그쪽은 그걸로만 올라갔으니까. 네네. 근데 하나손보 쪽에는 IFRS라든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덜 빠질 것 같고요. 예, 단기로 본다면은 뭐 단타하게는 SCI 평가정보가 저도 좋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적에 조금 더 안정적이다 하는 부분에서 골랐습니다. 네. 요번 주,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분의 감독님이 뭔가 마냥 앞만 보고 달리는 선수가 아니라 조금씩 안전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 조금씩 엇갈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다음 라운드 올라간 선수는요? 하나손해보험 대 SCI 평가정보. 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SCI 평가정보가 올라갑니다. 하나손해보험 가격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 볼까요? 일단 5,300원 잡아봤습니다. 5,300원, 5,300원, 지금 밴드 상단이 5,440원 정도 되는데 그거 약간 아래쪽 5,300원에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4강 라운드 대진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의 대결 8강을 넘어서서 4강 올라온 선수들입니다. 세아베스텔지주 그리고 로버티즈 2라운드에서는 두산과 SCI 평가정보 이렇게 됐는데 뭔가 이러다가 결승전에 로봇 대 로봇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뇌리를 순간 스쳐 지나가네요. 그럼 먼저 4강의 1라운드 가겠습니다. 세아베스텔지주 대 로버티즈. 지금 두 선수는 거의 뭐 한 선수는 상한가, 상한가 임박 이렇게 대단한 성적들을 내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골라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먼저 알려주세요. 로보티즈 고르겠습니다. 로보티즈 그리고요. 저도 로보티즈입니다. 두 분 나란히 로보티즈. 이렇게 되면은 그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신기수 전문가는 로보티즈가 더 나은 이유 알려주세요. 둘 다 이제 핫한 종목이긴 한데 조금 더 오랜 기간 핫할 쪽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세아베스틸 지주 쪽 철강 회사하고 스페이스X 같은 거는 이제 뉴스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로보티즈는 지금 법안 통과도 남아 있고 그리고 실제 배달 그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거기는 굉장한 성장 그 사업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로보티즈 쪽이 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로보티즈 쪽이 조금 더 핫하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골랐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일단 스타링크가 진출하려면 시간이 좀 남았고 스타링크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B2B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또 설치하고 또 이제 수주 받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페이스X는 이제 단기적인 기대감만으로 좀 활용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로보티즈는 배달 로봇 관련해서
이제는 실적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교두보가 슬슬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보티즈가 어찌됐든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는 확실하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길게 볼 수 있는 기업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보티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도 제대로 붙었고 정책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사업도 실질적인 숫자를 보여줄 만한 그런 영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두 분이 동시에 로보티즈를 골라주셨습니다. 결승전 진출은 로보티즈고요. 투표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세아베 스틸지주 대 로보티즈, 과연 어떤 선수의 손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들어주셨을지 보겠습니다. 역시 로보티즈예요. 로보티즈 67% 지지 받습니다. 세아베 스틸지주가 지금 상한가여서 이럴 때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매물 구간이 한 25,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25,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지금 23,850원입니다. 25,000원에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4강의 2라운드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로봇이 있죠. 두산 대 SCI 평가 정보, 어느 정도 뭔가 결과가 보이는 대결 같기도 한데요. 보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 김영희 전문가님. 두산입니다. 두산, 그리고요? 예, 저도 두산입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대세가 다시 한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결승 대진이 로봇 대 로봇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두산 간략하게만 선택 이유 알려주실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SCI 평가 정보가 접근이 가능하긴 한데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예, 그래서 아마 그 급등락이 굉장히 좀 강할 거라서 이제 웬만하면 접근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쪽 섹터가 원래 좀 변동성이 큰가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금리 인상 압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아, 금리 인상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그쵸. 네. 그쪽에 또 많이 거래가 몰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위아래로 급등락도 심해서 이제 좀 대응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두산은 이제 이 로봇주들이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네. 시장의 특성상 그 주 혹은 다음 주까지도 이제 수급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은 올라갈 만한 구간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이제 들어간 만큼 아마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여기서 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기 전에 LG화학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될까 싶다가도 지금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신기수 전문가님 두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두산은 이제 상장 이슈가 앞으로 또 계속 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근데 SCI 그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신고가를 또 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조금 더 안정적인 두산을 골랐습니다. 예, 그쵸.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두산을 골라주셨어요.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두산 대 SCI 평가 정보. 결말이 어느 정도 보이는 이번 대결은, 압도적입니다. 두산 100대 0의 이 기록적인 스코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두산이 SCI 평가 정보를 압승을 거두면서 다음 라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승 대진 보시죠. 네, 결승 대진 보기 앞서서 지금 SCI 평가 정보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을 김영일 전문가님이 세워주시죠. 네, 4,85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535원인데요. 4,800원가량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SCI 평가 정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진입니다. 네, 로봇 관련된 두 선수, 로봇 대 로봇, 자율주행 로봇이냐, 아니면 산업용 로봇이냐, 로보티즈 대 두산의 대결입니다. 또 오늘의 빅매치는 여기서 나오네요. 결승전이 빅매치가 됐습니다. 이런 거 참 궁금하죠. 요즘 로봇 관련된 선수들이 워낙에 많은데 의료용 로봇,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로봇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선수가 더 매력적일 것이냐.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취향이라든지 또 다양한 시각들이 반영이 될 텐데요. 신규수 전문가님 먼저 알려주세요. 좀 고민이 어렵죠. 네, 이건 좀 재미난 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전 두산입니다. 두산, 바로 또 두산이라고 골라주시네요. 그러면은 신규수 전문가님은 고르셨어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가겠습니다 하실 줄 알았는데 두산,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두산을 응원해 주셨어요. 이 두 선수의 매력 대결 상당히 좀 힘든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 김영일 전문가님 고민 안 하시고 두산이요 바로 해주시네요.
일단 실질적으로 대장은 지금 로보티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매매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 두산 좀 실적이 나아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디냐? 그러면 이제 두산을 고르고 싶거든요. 산업용 로봇이랑 이제 자율주행 로봇인 거잖아요. 네. 두산 대 지금 현재 로보티즈가.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이제 한 차례 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산업용 로봇 쪽으로도 이제 시장은 충분히 앞으로 이야기가 많이 다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두산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만한 구간도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산업용 로봇 쪽에서 실적이 좀 잘 나와주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접근할 만한 구간은 잘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도 수급을 굉장히 좀 잘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기서 두산이 한 차례 눌려준다 그러면은 최선호 관심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단기 트레이딩도 한번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두산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가격을 또 얼마까지 보시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예, 로보티즈는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봇주들 중에 저는 걔가 대장주예요. 네, 원탑이라고 많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두산이 상장 전에 두산의 가격에 미리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두산을 골라주셨어요. 게시판에 보니까 재미납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야구라면은 LG 대 두산 따라서 LG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두산을 못 골랐을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옛날에 두산 타워 두타의 추억으로 골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두산 그룹주들이 워낙에 부침이 있었던 사연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하고 좀 뭔가 합이 안 맞아서 하면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쟁쟁한 두 선수의 대결 로보티즈 대 두산 오늘의 결승 우승자 발표하겠습니다. 오, 두산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두산이 76%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의 우승을 거머쥡니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우승은 두산에게 돌아가네요. 그러면은 두산 가격 전략이 제가 앞서서도 궁금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이 선수는 얼마 보세요? 저는 뭐 항상 단기 트레이딩만 하니까 네. 다음 매물대까지 한 10만 5천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반영이 된다 그럼 적정 몸값은 얼마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두산 로보틱스는 완전히 이제 뭐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자세하게 네.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로봇주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 다음에 로보티즈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는 전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 매물 구간이 한 10만 원 중반대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매물대가 10만 5천 원 구간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저 구간 보고 먼저 1차적으로 트레이딩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두산. 두산요? 네. 두산 지금도 상당히 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거의 10만 원 근처예요. 97,800원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1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 정도요. 그리고 이 제대로 가치가 반영이 된다면 얼마 정도까지 보세요? 저는 사실 14만 원, 15만 원 간다고 봐요. 두 분 모두 다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에서는 10만 원 중반까지도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선의 대결 잘 펼친 로보티즈는 김영우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일단은 로보티즈도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지 아직이에요. 27% 급등이에요. 일단은 43,000원 안내를 드리고 43,000원. 이거는 상한가 들어갔을 때 네. 만약에 상한가 못 들어가면 차익 실현 관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에 거래량 동반되면서 급등하며 양봉을 길게 뽑아냅니다. 오늘의 상한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들어간다면 43,000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늘 빨리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로보티즈까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 마치고 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3시 40분이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마감 브리핑 해드리니까요. 이 시간도 꼭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알찬 경기 기대하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